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미국에서의 락 이야기 신경섭입니다. 레드제플린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레드제플린의 마지막 미국에서의 공연이 1977년 7월 24일이었습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요, 그때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레드제플린의 공연이 23일과 24일 두 번 예정되어 있었죠. 첫날 레드제플린의 매니저 피터 그랜트가 자기의 11살 난 아들 워렌을 데리고 투어에 함께 나섰습니다. 무대 뒤에 드레싱룸에 레드제플린의 표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레드제플린 표지를 피터 그랜트의 아들 워런이 장난으로 떼어내려 한 것입니다. 이것을 행사 매니저의 시큐리티이면서 바디가드인 짐 미터키스라는 사람이 발견하고 워런한테 가서 그러지 말라고 탈을 따는군요. 근데 그 모습을 무대 위에서 존 바남이 보게 되었습니다. 존 바남의 이야기로는 빌 그레햄의 시큐리티 짐이 11살 난 워런을 때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존 바남은 곧 무대에서 내려와서 애를 혼내고 있는 짐을 발로 걷어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워런의 아버지 피터 그랜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피터 그랜트는 자기 지휘하에 있는 사람 빈단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빌 그레햄이 거처하고 있는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서로 옥신각신하다가 그 방 주인인 빌 그레햄을 밖으로 끌어내고 피터 그랜트는 빈단과 함께 짐을 구타하기 시작했죠. 이때 레드제플린의 투어 매니저 리처드 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리처드 콜이 그 트레일러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밖에서 보초를 섰습니다. 그동안에 짐은 피터 그랜트와 빈단으로부터 거의 반죽음을 당할 정도로 얻어맞았죠.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부상을 입었다니까요. 지금의 락밴드들도 마찬가지지만 극성 팬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네 시큐리티, 바디가드들을 여러 명 데리고 다닙니다. 투어하는 동안 레드제플린 소속의 바디가드들과 행사를 주관하는 빌 그레햄 소속의 바디가드들이 이미 서로 알력이 있었다고 하는군요. 이런 락밴드들의 바디가드, 시큐리티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체격이 크고 조폭, 깡패 출신들이 많은지 레드제플린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출발하려고 할 때 그 시큐리티 중 한 명이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일으켰던 조폭 출신으로 발견돼서 그 사람이 영국에 가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빌 그레햄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심한 부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우선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가고 가해자들인 4사람, 이 중에는 짐을 처음 발로 걷어찼던 존 바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4사람을 상대로 200만 불을 소송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밴드 멤버들의 불만이 많았죠. 쇼를 할 기분이 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빌 그레햄한테 연락을 해서 소송을 취하지 않으면 마지막 날 7월 24일에 공연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공연을 안 했다가는 그것을 기대했던 팬들로부터 큰 원성을 살 것 같고 거기에서 또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빌 그레햄은 그 편지에 서명을 하고 말았죠. 이날 오클랜드에서의 공연은 레드제플린뿐만이 아니고 주다스 프리스트와 릭 데린저의 밴드가 먼저 공연했습니다. 빌 그레햄은 이렇게 대규모 뮤직 페스티벌 기획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참고로 빌 그레햄은 한국에도 몇 번 왔었던 빌리 그레햄 목사님과는 이름이 비슷하지만 무관한 사람입니다. 하는 일도 전혀 다르고요. 연주를 2시간이나 지나서야 시작하게 되었죠. 결국 레드제플린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예정되었던 공연을 마쳤습니다. 공연을 마치고 레드제플린과 관계자들이 호텔로 돌아와서 폭행죄로 수사를 위해 경찰에 구속되었습니다. 쇼 직전에 빌 그레햄이 사인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이죠. 한 사람당 보석금 250불씩을 내고 경찰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레드제플린이 뉴올리언스에 도착했을 때
그날 공연을 하기 직전에 로버트 플랜트의 아들이 죽었다는 비보가 전해진 것이죠. 피터 그랜트는 빌 그레햄에게 전화를 해서 너한테 기쁜 소식이 있다. 로버트 플랜트의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좋아할 것 같다 라며 조롱 섞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1977년 7월 24일에 이 투어가 레드 제플린이 미국에서 마지막 투어가 될 줄은 당시에 아무도 몰랐죠. 결국 양측에서 소송을 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야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레드 제플린의 초기부터 빌 그레햄이 자기가 주최하는 뮤직 페스티벌에 레드 제플린을 초청해서 레드 제플린은 빌 그레햄으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았던 처지였었는데 이 사건 이후 서로 연을 끊었죠. 그러다가 1985년 레드 제플린의 리유니언인 라이브 에이드에서 이 행사를 미국에서 빌 그레햄이 주관하면서 빌 그레햄과 레드 제플린은 다시 만나게 되죠. In Through the Outdoor, 레드 제플린의 마지막 스튜디오 녹음 앨범이죠. 밴드 해산 이후에 나왔던 코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전에 이미 녹음했던 것을 재편집했을 뿐이고요. 다른 앨범과 달리 지미 페이지의 기타보다도 존 폴 존스의 키보드가 돋보이는 앨범이죠. 노래의 시작 부분을 기타 솔로가 아닌 키보드 솔로로 시작하는 노래들이 이 앨범에 많이 있습니다. In Through the Outdoor 1978년 12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는 아바의 스튜디오 폴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했습니다. 무슨 전화일까요? 여보세요? 네, 70년대 팝송과 디스코의 댄스 혼성 그룹 바로 그 아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웬 전화가? 여보세요? 네, 우리 모두는 레드 제플린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사실 아바는 레드 제플린보다도 더 인기 밴드였습니다. 전에 블랙 세바스를 특집 방송할 때 농담했던 것에 대해서 마음에 크게 상처를 받으셨나 본데 그때 죄송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밴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70년대 그리고 80년대 최고의 밴드 아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농담입니다. 워낙 우리가 불신의 시대에 살고 있긴 하지만요, 이번은 아닙니다. 제 말을 못 믿으시겠다면 로버트 플랜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We've had an approach from ABBA and communications with them. They'd built a studio and they really wanted to put it on the map. So they offered us a great deal and we in turn offered them a great deal. 레드 제플린이 그 전에 자기네가 쓰던 영국의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스웨덴까지 간 것은 영국에서는 세금이 너무 비싸서 이렇게 다른 나라로 가서 앨범 녹음을 해야 비싼 세금을 피할 수 있어서라고 합니다. 레드 제플린뿐만이 아니라 많은 밴드들이 그렇게 했죠. 이때 존 폴 존스가 이용한 새로운 키보드는 야마하 GX1이라는 것인데 I'd just taken delivery of this big Yamaha organ synthesizer thing. I mean, 3 keyboards and full pedal board. 300kg에 달하는 상당히 무거운 악기이고 그 시세를 지금 한국 돈으로 하면 5억 정도 한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디지털로 간편하게 키보드를 만든 것이 아니라 아직도 많은 부분을 아날로그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악기를 많이 썼던 사람 중에는 에머슨 레이크 앤 팔머의 키스 에머슨, 지금 보여드리는 이것은 제가 만든 레고이죠. 키스 에머슨이 무그 신세사이저와 키보드에 둘러싸였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3층짜리 건반이 아니라 2층인 것으로 보아서 야마하 GX1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사진의 눈 위에 펼쳐놓은 이 악기가 바로 키스 에머슨의 야마하 GX1입니다. 트라이엄비레트, 독일 출신의 이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국에서는 라디오 방송에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밴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당시에 꽤 있었죠. 복사판으로도 레코드가 몇 개 나오고요. 이 밴드의 키보디스트인 한스 율겐 프리츠가 이 야마하 키보드를 썼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제가 어렵게 구한 한스 율겐 프리츠의 친필 사인으로군요.
같은 악기를 쓰던 사람으로서 핑크 플로이드의 릭 라이트 보여드리는 이것은 그들의 더 월의 라이브 공연인 Is Anybody Out There 라는 앨범인데 이 안에 있는 사진 중에 릭 라이트이 야마하 GX1을 연주하는 것이 보입니다. 릭 라이트는 그 악기를 어느 앨범 녹음에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바의 키보디스트인 베리 앤더슨이 이 야마하 GX1을 사용했습니다. 다음 얘기를 하기 전에 전화기 수화기를 내려놓는 게 좋겠군요. 아바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말이죠. 전화기를 아예 멀리 치워버리겠습니다. 다 치우기도 전에 또 전화가 오는군요. 그래서 레드제플린이 그들의 스튜디오를 이용하면서 스튜디오 안에 이미 이 키보드가 있어서 존 폴 존스는 그 무거운 자기 악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되었었죠. 즉 레드제플린의 In Through the Outdoor에 나오는 키보드는 아바의 앨범에서도 들을 수 있는 같은 소리입니다. 당시에 지미 페이지 또한 기스모트론이라는 장치를 자기 기타에 연결해서 썼는데 이것으로 기타 신세사이저 소리를 낼 수가 있었습니다. 한편 지미 페이지의 이 기스모트론을 썼던 사람 중에는 제네시스의 스티브 하켓이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놓인 전화 마치 제스로트를 연상시키죠. 참고로 제스로트는 무대 위에 전화를 갖다 놓고 연주가 막 클라이맥스에 오를 때 전화벨이 울립니다. 그러면 이언 앤더슨이 그 전화를 받고 자기네 연주와 전혀 무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끊은 다음에 중단했던 연주를 계속하곤 하죠. 이렇게 신세사이저 건반 악기와 신세사이저 기타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 전에 앨범 키보드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프레젠스에 비하면 앨범이 헤비하지 않고 거칠은 기타 소리가 없다면서 혹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앨범들과는 좀 다르지만 이것 역시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했죠. 출반되자마자 빌보드지에서 2주 만에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그동안 나왔던 모든 레드제플린의 앨범들이 빌보드 인기 순위 200위에 함께 오르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그동안 레드제플린의 새 앨범이 나올 때마다 그 전의 앨범들도 함께 팔리는 현상이 이때도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라월트 플랜트가 미국의 유명한 앵커 댄 레더와의 인터뷰에서 자기 아들을 추모하는 노래 All My Love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One of his most personal songs was All My Love. He wrote the ballad for his son, Carrick. Carrick died of his stomach virus at the age of 5, while Plant was on an American tour with Led Zeppelin. Plant left the band immediately to spend the next several months grieving with his family. All My Love. I know it's difficult for you to talk about it, because you wrote that in the wake of your son's death in the mid-70s. Tell me what you can and what you will about All My Love. Yeah. I think it was just paying tribute to the joy that he gave us as a family, you know, and in a crazy way still does occasionally. His mother and I often, the memory changes, the contrast and the focus changes as time goes on. It's a long time ago that we lost him, 40 years ago. And we were blessed with another boy who came along about 2 years later. How did you get through that? Well, it wasn't easy, especially in the light of the fact that there's the whole hysteria that surrounded the mid to late 70s was it was anything but conducive to normal family life. But we pulled tight together, and both my wife and I, we had strong families, and good support. John Bonham from Zeppelin and his wife Pat, they were magnificent with us and helped us a lot. And we lived pretty close together, a long way from London, so we were kind of local people. I wrote another song about him called I Believe, which was on an album in 1992, and it was, and every now and again, he turns up in songs. All My Love. 이 노래는 로버트 플랜트가 5살에 죽은 자기 아들을 생각하며 존 폴 존스와 함께 만든 노래라고 알려져 있죠. 그런데 이 노래가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는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노래의 사연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전인 1982년에 로버트 플랜트가 이 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In 79, you surprised me in the interview we did. You told me that you wanted to be remembered for, and I was waiting for all sorts of songs. But the song was for All of My Love. And you said that at that time, up to that point, you considered it to be your most definitive work. Do you still feel that? I think I was in the middle of that whole beautiful thing that was going on. I use beautiful not in inverted commas. It was nice, you know. And that was one of the more recent things that we'd done that I really liked. It was very melodic, very simple, short, crisp song. So at that time I probably said that and I probably meant it. But I mean, if you look at now, as I look back, there's loads of things. I mean, what can I say? All My Love. 그 전에는 사람들이 그냥 듣기 좋은 발라드 노래로만 생각했죠. 정말로 자기가 죽은 아들에 대해서 추모하며 만든 노래라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로부터 또 다른 시간 1985년 이 노래를 함께 작곡했던 존 폴 존스 역시 로버트 플랜트의 아들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추모한다는 기색도 없고요. 여러분의 판단에 맡깁니다. But by the time you got through the Outdoor, your name was all over the place. What took so long for you to actually start to become such a prolific writer? Well, I was writing quite a bit. You know, Black Dog and all this. Quite a bit before. But I found the trick on In Through the Outdoor. If you got to rehearsal early, like, you know, Robert was there, we wrote the songs, you know, Jimmy come in, hey, we done it, you know. It's really easy. Hang out with us a bit longer. But I mean, it's always been the way of the band, sort of whoever gets it. It's first come, first served, really. 레드제플린의 새 앨범에 대해서 크림지에서의 평은 레드제플린 앨범 중에는 나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특히 All My Love 이것은 Stairway to Heaven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곡이며 특히 존 폴 존스의 신세사이저 연주가 멋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앨범 평에서조차도 이 노래가 로버트 플랜트가 죽은 자기 아들을 추모하는 노래라고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